입장에선 송나라와의 무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죠? 송나라의 무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뭐 거란이라든지 아니면 일본과도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교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 좀 같이 보시고, 대표적으로 이 무역과 관련된 핵심적인 무역항이 있습니다. 무역과 관련된 핵심적인 무역항이 바로 란도란도, 병난도, 예성강 하구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병난도다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 아라비아 상인. 다른 말로 이제 대식국 상인들 아닙니까? 바로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코리아다라고 하는 거. 고려가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고려의 어떤 사회제도. 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신분제를 우리가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려시대 때의 신분제는 귀족, 그죠? 그 다음에 중류층, 그죠? 그 다음에 양민, 그죠? 그 다음에 뭐 천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럼 어떤 귀족층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귀족층에서 나타나는 특징점이다라고 하는 거. 귀족층에서 나타나는 거. 대표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음서, 그죠? 뭐 공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어느 정도 이제 세습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뭐 귀양령이다라고 하는 거. 귀양령. 선생님이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죠. 요거 한번 좀 살펴보시고, 결국 이 고려시대 때의 이 귀족 계층은 지배층의 핵심이고요. 이들은 이제 고려 중기 때 문벌 귀족이었다가, 그죠?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때 무신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 간섭기 때는 원나라를 친원적인 세력으로서 원을 등에 업고 권문세족이 득세하는 형태,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류층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직역이 세습되는 계층. 그리고 귀족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중간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들은 뭐 남반, 서리, 뭐 영리 이런 계층들이 좀 있지만, 선생님은 향리다라고 하는 계층을 조금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향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향리로 나뉘는데, 상층 향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층 향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상층 향리의 경우, 그죠? 상층 향리의 경우 그들끼리만 혼인을 해요. 통혼. 그죠? 그리고 이들은 뭐로 불립니까? 호장 또는 부호장으로 불리는 계층이다 라고 보시고요. 바로 이들이 과거를 가지고 진출한 세력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층 향리, 그죠? 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좀 같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민이다라고 하는 건데, 양민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지역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지역이고요. 일반 군현 지역이고요. 아니면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군현에 있는 농민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백정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백정. 그래서 고려시대 때 백정이다라고 하는 그냥 일반 농민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리고 이 일반 농민인 백정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백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조세, 공납, 역의 의무. 그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수행정구역이다. 향부곡, 소인데 그 중에 향부곡은 농업지역이고 소는 수공업지역이다 라고 봤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일반 양민,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차별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대우다. 어떤 차별대우를 받았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함부로 거주지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과거도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승려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승과에 응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민이다라고 하는 건 뭐 광대도 있고요. 또는 뭐 기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가 노비다라는 거죠. 노비. 그죠? 그리고 이 노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노비들은 그냥 뭐 매매, 그 다음에 뭐 증여, 상속의 대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가 천하면 일천, 즉 천이다. 즉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쪽이 천하면 그 자식은 곧 천한 거니까, 그죠? 노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비의 경우는 이제 종류가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요. 그죠? 공노비, 그죠? 사노비 이렇게 있다 그랬죠? 공노비와 사노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노비는 이병노비가 있고요. 외거노비가 있어요. 사노비도 솔거노비가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외건오비가 있습니다. 그죠? 즉 관청이나 뭐 국가의 관청 같은데 거기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이병노비고요. 외건오비는 바깥에 거주하는 거예요. 산오비도 개인 주인 집에 같이 거주하는 거 솔건오비, 그렇지 않고 바깥에 거주하는 거 외건오비입니다. 그죠? 이 중에 외건오비들 있죠. 이 외건오비들은 뭡니까? 신공을 바치면 된다 그랬죠. 신공을 납부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일반 양인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리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었다. 요게 바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외건오비가 재산을 모아서 주인에게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면 뭐가 됩니까? 양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들 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층양리도 과거를 보고 중앙에 올라가서 고위 관료가 돼버리면 귀족 계층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일반 특수행정구역민도 백정이 자기가 어떤 전투 성과라든지 그 군공이 있으면 일반 군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외건오비들도 일반 양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골품제에 의한 그죠? 신분제도의 이동이 전혀 없었던 통일신라 시대와는 다른 어느 정도 계층 간의 신분 간의 이동이 가능한 시대가 바로 고려시대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사회 제도의 특징점 여러분들 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